자, 구속영장 발부입니다. 자, 조문을 보면 자, 영장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장 발부하고요. 발부하지 않을 때는 청구서에 이러이러한 것을 기재해 서명 날인해서 검사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이 영장을 발부했거나 영장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점에서 뒤에 배우겠지만 이 피고인 구속과는 좀 달라요. 피고인 구속은 보통 항고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저 앞에 자, 이 도표 배웠죠?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도표도 배웠죠? 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기 불복 나와 있습니다. 불복. 그쵸? 불복이 나와 있는데 이 피의자 구속 같은 경우에는 불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항고도 안 되고 중문 항고도 되지를 않지만 피고인 구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잖아. 그쵸?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불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항고 밑줄 그시고 X, 준항고 밑줄 그시고 X 둘 다 안 된다. 시험 무지무지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꼭 좀 숙지를 해두세요. 둘 다 색깔 칠하세요. 됐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판례번호는 같습니다. 이 판례나 이 판례나 판례번호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는 적부심사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적부심사 청구하면 되고요. 영장 청구가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영장을 발부를 재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지 항고, 준항고로 다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두 가지 판례 봐두시고요. 출제는 위쪽에 있는 판례가 더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장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서 앞에서 우리 지금 색깔이 지금 여기 회색 바탕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회색 바탕 처리를 해둔 것은 체포영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회색 바탕 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마음도 편합니다. 그렇죠? 자, 됐고. 자, 그러면 검사지휘 볼까요? 영장 집행 검사지휘입니다. 자,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죠. 이것도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에 있을 때는 역시 검사의 지휘에 받아서 교도관 집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체포영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것은 왜 회적 발생이 아니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끊어볼까요? 여기서요. 급속을 요할 때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반사가 집행지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체포영장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살려둔 거예요. 자, 그리고 1항 단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체포영장은 없겠죠? 그렇죠? 구속영장에만 있는 겁니다. 단서 같은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도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여기 검사 지휘 받으라고 했는데요.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고 했는데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만약에 검사의 날인이나 집행지휘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불법 집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영장이 합법적으로 만약에 발부됐잖아요. 합법적으로 발부됐다면 그 영장에 검사의 날인 집행지휘서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 집행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색깔이 똑같지? 회색 바탕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은 여기서 또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사체변기 지인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장 집행 후 절차 똑같아요. 체포영장과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똑같죠? 색깔도? 회색 바탕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할 일이 없다. 체포영장 열심히 배웠다고 한다면 굳이 뭐 볼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뭐 똑같으니까요. 됐습니다. 자, 구속기간 가봅니다. 자, 구속기간. 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일 줍니다. 10일.
10일 동그란. 최대 맥시멈 10일. 자, 검사가 인치됐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에는, 그쵸? 또는 경찰 관리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았을 때에는, 그쵸? 그때는 역시 10일이죠, 10일.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시켜야 합니다. 그쵸? 자, 다음 보죠.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열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10일 동그란.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 맥시멈 며칠? 1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은 10 플러스 10, 20일. 최대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색깔 숫자 잘 나와요. 10일, 경찰 10일, 검사 10일. 그리고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10일 한도 내에서 1차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으니까 10 플러스 10이지. 검사 최대 20, 경찰 10, 최대 30입니다. 30. 자, 각주 가볼까요? 각주. 국가보안법은 좀 더 길어요. 국가보안법은 경찰에게 1회, 검사에게 2회를 줍니다.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얼마지? 50일이지. 그쵸? 여기는 50일이 됩니다. 경찰 10 플러스 10, 검사 1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 되는 거지. 그쵸? 이건 연장이고 이건 연장이고 최대 50일.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형법보다 20일 더 깁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 최대 50일이 된다. 그런데 다만 나와 있네. 다만 국가보안법 중에서 7조하고 10조가 있거든요. 7조하고 10조 부분은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간 연장이 안 돼. 7조하고 10조는.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여기 3조부터 10조라 그랬는데 나머지 조항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 나머지 조항 몰라도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3조부터 10조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조하고 10조는 위헌 결정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돼요. 자, 올라가서 자, 연장 신청은 서면입니다. 서면 동그라미 치시고 검은색으로. 구술됩니까? 안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연장기간 계산 나와 있죠?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음 날입니다.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구속기간 만료일 부터 하면 틀리지. 그럼 만료일이 중복되는데, 그쵸? 중복되면 안 되니까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는 겁니다. 결정이 있는 날부터도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틀리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래도요. 다 기출입니다. 자, 됐어요? 이것도 색깔 칠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아? 다음 날부터라는 걸. 그렇잖아요.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먼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장 청구가 만약 기각 나왔잖아. 그러면 불복이 안 됩니다. 그 점도 시험 문제.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자, 항고도 안 되고요. 준항고도 안 돼요. 이 판례도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계산점 똑같지? 계산점 회색 바탕이잖아, 그치? 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울게요. 자, 계산 방법봅니다. 조문 출제 잘 됩니다. 자,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 이로 계산하고 일, 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데 끊고 이 구속기간이 있지. 우리 지금 구속 배우는 거잖아요. 그 구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구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1일 산정이다. 됐고, 그 다음에 사망 볼까요? 사망. 기간 말일이 만약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날의 기간은 산입을 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 그게 바로 구속기간이에요. 구속기간은 예외를 한다는 말은 아하, 산입을 해준다는 말이구나. 산입을 해준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구속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다 그러면 그날 뭐 석방되거나 할 거예요. 그날이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받으시고요. 자, 영장 제외기간입니다. 구속기간 제외기간.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이 출제가 무지 잘 돼요. 자, 영장 실질심사는 전 시간에 배웠지? 영장 실질심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때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말씀드렸고요. 적부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류가 법원에 가 있을 때 역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감정유치라고 되어 있죠. 감정유치는 뭐야? 감정유치는 이 정신감정 받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가둬두는 시간이거든. 가둬두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입니다. 정지기간도 마찬가지고 도망갔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죠? 이 4번, 5번은 상식이잖아. 상식. 다 제외입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일단 풀려나잖아요. 풀려나서 병원에 가 있거나 집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서 당연히 제외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여기 실질심사하고 적부심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자, 구속기간 경과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 학설과 판례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설 공부할 필요가 없지. 판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학설은 효과 나온 적이 없고요. 판례만 보시면 돼요. 구속기간이 경과해도 영장의 효력은 상실될까? 실효될까의 문제인데 실효는 안 된다는 거야. 학설은 그렇게 보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여기 제한을 넘어서 구속기간을 갱신했다고 했을 때 민형사 책임은 물을 수가 있어도 영장 효력은 당연히 실효가 되지는 않는다. 유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이 판례도 공부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재구속 제한 봅니다. 자, 중요한 조문 나옵니다. 자, 1항 체크하시고. 자, 검사나 경찰입니다. 검사나 경찰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 때 재차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색깔 칠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뭐하고 비교하시라 그랬어요, 제가요? 긴급체포랑 비교하라고, 긴급체포. 그치? 자, 여기 한번 가보세요. 긴급체포 찾아보세요. 긴급체포 이거 나오잖아. 그치? 배운 적 있잖아, 이거. 그쵸? 긴급체포. 자, 석방된 자는 영장이 없이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즉, 영장을 갖고 오면 가능하다는 거지. 영장이 없으면. 이거랑 비교하시라고요. 이거랑 지금 방금 봤던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과는 다르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제가 이 긴급체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 대신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고 쓰면 틀려요. 틀리다 이거. 여기는 영장이고 구속 같은 경우에는 재구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 가지 조문이 비교해서 막 섞어서 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몫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강의만 해드릴 뿐입니다. 자, 2항. 한 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수단 결과 관계에서 행하여졌을 때는 동일입니다. 동일 동그란.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별개라고 하면 또 틀려. 시험 문제입니다.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사실로 간주를 한다. 자, 별개 동일 색깔. 다른 색깔로.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또 있네. 또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네. 여기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두셔야 돼요. 자, 끄집어냅니다. 이때 구속은 쓰세요. 체포영장에 의한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을 말하지. CF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 의한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X. 이것이 문제야. 판례.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했을 때 구속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에 의한 구속만을 말합니다. 그때 석방되었지? 그래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한해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이 가능합니다.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판례 봅니다. 이 판례는 말이에요. 그치? 여기 구속되었다란 말의 의미는 빨간색으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을 말한다. 따라서 긴급체포라든지 현행범 체포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쵸? 따라서 분명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아니라 그랬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 석방된 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구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위법한 구속이 아니다. 그치? 앞서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긴급체포는 영장이 있으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재체포 가능하다 했잖아요. 영장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긴급체포는 영장이 있으면 다시 구속이 가능하다. 체포도 그랬듯이 구속도 영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란 얘기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색깔. 시험 무지 많이 나왔던 판례. 자, 위반의 효과.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즉, 요 조문대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한해서 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무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사건으로 재구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소 제기한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유효 쳐주겠다는 거죠. 자, 이 판례도 15년도 승진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재구속이 허용되는 경우 볼게요. 방금 읽었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방금 읽었습니다. 됐고, 또 있어. 허용되는 게 또 있어. 그게 뭐냐면 구속적부심에 의해서 석방되었을 때 또 그래. 그 조문이 여기야. 그쵸? 여기 나와 있잖아. 자, 체포나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 그 다음에 증거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재체포나 재구속이 가능하다. 이때는 요건이 뭐야? 이때는 요건이 이겁니다. 도망,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야. 요건이 좀 다르지? 다르잖아. 그때는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이고, 영장체포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고. A급들입니다. A급들. 전부 다 별표 3개짜리들이잖아요. 또 있어.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또 있지. 더 많지. 석방된 피의자가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재체포 가능하다. 그게 1번, 2번, 3번, 4번. 이건 4개입니다. 4개. 위에 건 2개. 앞에 건 1개. 여긴 1개지? 여기는 1개였지? 중요한 증거 발견 1개였지? 여기는 적부심은 도망 증거인멸 2개였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4개야. 도망, 그 다음에 증거인멸,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조건 위반했을 때. 이 4가지. 다른 색깔로 칠할까요? 이것은 뒤에서 보증금 납입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자세히 배우는데 지금 당겨왔을 뿐입니다. 도망, 증거인멸, 이건 겹치네. 여기랑 여기랑 겹치네요. 그 다음에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 각종 조건 위반했을 때. 됐습니다. 굳이 뭐 앞글자 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더 있긴 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도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공소보류가 취소가 되었을 때 재구속 가능하다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출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일단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실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3번인데 각각의 요건들 여기 적부심은 2개, 보증금은 4개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 쉬어야만 됩니다.